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내가 살던 고향,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. 오늘도 멀리 북한 양강도에서 오신 김예령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김예령입니다. 네. 지난 시간에 이어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. 그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초등학교 때 그 뭐 꼬마 계획이라고 이런 네. 얘기가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꼬마 계획이라는 게 그 충성 자금 마련이잖아요.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 김부자한테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. 그게 선생님들은 뭐 충성 자금을 뭐 장군님 뭐 이렇게요 한다 하면서 우리한테 그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턴가는 장군님을 거들지 않으면 뭐가 되는 일이 없었어요. 북한에서. 그렇죠. 네, 그냥 뭐 우리가 학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. 안 해요, 사람들이. 네, 그렇죠.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장군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건설을 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라. 장군님만 거들면 무서워가지고. 그렇죠. 예. 그게 안 하겠다 하면 장군님한테 도전하는 예. 거니까 신한테 도전하는 것이니까. 그러니까 별치 않은 일도 뭐 도로 갈 일을 하더라도 장군님 지나가실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날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뭐 김부자를 왜 쓰는지는 어쩐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과제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인당 얼마씩 바쳐라. 1인당 얼마씩 바쳐라 하면은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무조건적인 것인데, 근데 초등학교 솔직히 1학년, 2학년 뭐 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그렇죠. 그런 아이들한테 네. 충성 자금이나 말 자체로 돈을 내라 그건데 북한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제한돼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또 빨아내려고 빨아내는 이렇게 거죠. 그 악착스러운 하는 거죠. 예, 네. 그래가지고 제일 싫었던 게 그 고사리 꺾기였어요. 아. 예, 우리 쪽은 그 산골이니까. 잠시만요. 여기에서 그 꼬마 계획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그 뭐 공병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 수매를 해가지고 무현금 그 수매 그 딱지 수매증. 같은 거, 예, 예, 수매증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예. 고사리 꺾기 이런 거는 약간 김정일이 김일성이 당자금을 외화벌이를 한다고 하는 근데 그런 거를 당자금 마련이라고 하는 건 어른들한테 붙이고 예. 우린데는 그냥 꼬마 계획이 그 고사리 꺾기도 다 갖다 포함을 붙여. 다 붙여놓는 그거는 거죠. 약간 그 학교에서 그냥 막 어거지로 갖다 막 붙인 거 그냥 같네요. 어거지죠. 그리고 아, 그러네요. 아이들한테 충성자금 마련이니 당자금 마련이니 이렇게는 못 붙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냥 꼬마 계획 활동에 고사리도 얼마씩 내야 된다. 그걸 거기다 막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공병 같은 거는 집에 있으면 그걸 그 엄마네는 훔쳐갔으면 네가 가져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럼 뭐 토끼도 길러 가죽을 내야 되지. 그런데 그런 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고사리 꺾기는 진짜 괴로웠어요. 이 고사리를 사내가 직접 꺾고 네, 오셨어요? 근데 우리 같은 거는 혼자서 못 가니까 그렇죠. 언니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언니들이 데리고 다니기 싫어하죠, 우리를. 그렇죠. 쫓아도 못 다니니까. 또 근데 언니들이나 부모님들도 자기 가재가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힘들죠. 우리가 가재를 못하면 어른들 걸 우리를 줘야 되니까. 네.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와서 고사리를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네. 북한에서는 그렇게 고생스레 꺾은 걸 진짜 입에 한 톨 넣어보지도 못하고 그 당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꼬마개 활동이라고 싹 다 빨아갔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고사리를 여기 한국에 와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, 이게 진짜 좋긴 좋구나. 예, 이게 정말 그 진짜 행복한 나라구나. 이런 그렇죠.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고사리 꺾으러 가면 뱀을 만나잖아요. 그렇죠. 고사리밭에 특히 뱀이 많죠. 네. 그런데다가 그때는 특별하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뱀까지 잡아먹었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그랬는지 네. 고난의 행군 때는 뱀도 잘 없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어찌 그리 뱀도 많았는지 네네. 진짜 막 집 앞에까지 치어들어올 정도로 뱀이 네네. 그렇게 할 때니까 산에 갔다 하면 뱀이 나타나면 그다음번에는 걸음 걷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. 그 혹시 고사리 꺾다가 뱀에 물리는 사고 같은 건 안 나요? 많죠. 아, 진짜요? 네,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국가가 어떠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고사리 꺾으러 간 거잖아요. 그러면 보상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
이거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뱀에 물리면 자체로 자기가 알아서 자체로 이 치료를 해야 돼요? 몸에 뭐 배낭을 맸으니까 그 배낭끈을 일단 지혈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 독이 올라가지 독이 못하게. 올라가지 못하게. 그렇게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그 독을 빨아서 버려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정말 원시적이네요, 사실. 근데 정말.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괜찮은데 네. 어쩌다도 그 독이 미처 처리 손을 못 써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아,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. 예,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많냐면 그 길을 잃어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이게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. 고사리 꺾기 갔다가. 그렇죠. 아이고, 참.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심지어 그 사람이 그냥 행불로 없어진 거 버린 거예요. 행불로 없어졌다고요. 행불이 돼버렸는데 어. 산에 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. 이 사람은 어디 산에가 떨어져 죽었거나 뱀에 물려 죽었거나. 근데 그 사람을 찾으려 예를 들어 뭐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사람을 산에 보냈으니까 그걸 책임져서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참. 북한은 참 그런 인권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네.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보상을 받았겠네? 당연한 걸로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보상이란 그 말 자체를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네.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. 근데 우리 그 어린 아이들도 뱀에 물려가지고 네.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애들도 많았어요. 아, 예를 들면 그 다니시던 그 소학교에 네.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?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이 신다리라 가잖아요. 장단지까지 막 독이 올라가지고 진짜. 그래가지고 예 엄청 고생한 애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뭐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빨리 처리하겠는데. 그렇죠. 뭐 주사도 맞고. 예, 뭐.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걸 그 병원에 와도 특별하게 약도 많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독이 나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한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. 와, 그 참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. 기가 이게 막히죠. 초등학교라 하면 이사 뭐 9살, 10살 막 이렇게 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진짜 엄마 품에서 진짜 한참 뛰어다닐 그런 나이인데 막 산으로 바다로 막 뭐 장군님 무슨 뭐 외화벌이를 한다고 뭐 꼬마개기란 명목 하래 그런 뭐 산에 가서 고사리를 진짜 고사리만한 손으로 고사리를 꺾고 기가 이게 막힌 참 일이지.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꼬마 개기나 고사리를 만약 경우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그 과제를 다 못할 거잖아요. 네. 예, 그 과제를 못하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으니 내가 이해해 줄게 뭐 이렇게 하나요?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 사람 그 어린 애들을 어떻게 해요? 뭐 감옥 보낼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. 부모들이 막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저희 부모 같은 거는 무조건 뭐 애가 북한도 모서리라고 하잖아요. 네. 왕따를. 왕따 예. 모서리 먹는다고 그러죠. 그렇죠. 그 가지들 네. 못하고 뭐 부모도 안 해주고 이러면 그냥 왕따인 거예요. 모서리 먹는 거예요. 그 선생이 막 욕을 해대지 계속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애가 모서리 먹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다음 뿐이는 한 1년 동안 공부 못하는 건 상관없잖아요. 공부 못한다고 그 비판 무대 시하고 너는 왜 공부 못했니? 그렇죠. 안 그래요. 네, 북한은 시험 뭐 공부는 별로 중요치 공부 않죠. 중요치 않죠. 그 과제를 못하면 계속 무대에 내세우잖아요. 1년 12달을. 그 비판 무대. 그렇죠. 네. 예, 근데 고사리가 한철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 과제를 해놓으면 괜찮아요. 뭐 엄마가 돈을 준다든가 사온다든가 이래서 그 하면 괜찮은데 못하는 경우는 1년 동안 그냥 비판 무대에 서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왕딴 거죠. 모서리. 바보 되는 거죠. 바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여기서 비판 무대라는 거는 그 학급에 예를 들면 뭐 50명이다 하면 그 50명을 모아놓고 그 자아 비판식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자아 비판도 하고 그 50명이 그 한 사람을 놓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. 50명이 달라붙어서. 그러니까 약간 굳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녀 사냥 같은 거죠. 그런 식으로 애를 그냥 국가가 허용한 왕따를 시키는 거죠. 뭐 그렇게 되면 그 애는 위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공부도 당연히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애들 축에 끼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 인생을 그냥 하나 종치는 거죠. 너무나도 잔인하네요. 참 너무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주제인데 네. 약간 북한에서 이렇게
독재국가지만 명색이 막 선거 같은 걸 하잖아요. 맞아요. 예, 아, 뭐, 또 그 소리 하려니까 또 골치 아파. 그래 선거 하는데 물론 초등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일은 없지만 네. 그 선거가 북한에서 막 있으면 그 초등학생들은 가만히 있어요? 가만 안 있게 하죠. 소년단이라는 가만히 그 조직 자체가 음. 이런 데 써먹으려고 음. 아이들을 이런 아. 조직에 넣어가지고 단체적으로 자기네 그 정권을 그 이게 다지기 위한 그런 기초를 삼으니까 네. 이 아이들을 가만 둘 리가 없죠. 그러면 아이들을 선거 운동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 다 뭐 선거이라 이런 그 구호를 외치게 하고 열을 지어가지고 꽃을 만들어가지고 꽃도 안 줘요. 또 만들어야 돼요. 자비로 그냥. 그렇죠. 근데 그걸 언니들이 안 해주는 애들은 또 있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. 꽃을 선생님이 야 꽃을 어떻게 만들어 오라 하면 그 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집에서 자체적으로 물감이랑 색깔 매겨가지고 그 진달래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꽃잎을 붙여가지고. 네. 근데 그 속상한 게 그놈의 선거는 왜 겨울에 계속 하는 거예요. 그 추운. 그렇죠. 그 백두산 날씨 그거 알잖아요. 그렇죠. 그 양강도는 엄청 추운 예, 근데 고장이죠. 굳이 그 겨울에 계속 선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선거이라 하면서 그 대열을 지어 가지고 그다음에 뭐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, 네. 아이들이. 그러니까 네. 마지막에는 막 힘들어 갖고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. 그렇죠. 애들이 먹는 것도 없는데 그 예. 어린 나이에. 거기다가 네. 치마를 입었으니까 스타킹을 신어야 겨울에, 되는데 그 그렇죠. 추운 날에. 바지를 입히고 그 선거운동 시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다 학생복을 입잖아요. 그렇죠. 여기는 초등학교 학생복을 안 입어요. 예. 초등학교는 학생복 안 입어요. 안 그랬죠. 근데 그 북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복을 입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치마를 입는데 스타킹이 변변치 못한 그렇죠. 거예요. 긴 양말이라고 그러는데. 예, 긴 양말이 그런데. 네. 그걸 있잖아요. 막 끼지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신고 추워서 있잖아요. 네. 막 입술이 새파래가지고 그 선거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. 꽃을 흔들어대면서. 참 너무나도 그것도 힘드네요. 그냥 뭐 흔드는 게 아니라 먹청껏 소리 높이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걸 있잖아요. 한 바퀴 돌고 나면 아이들이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. 다 추워가지고 또 그걸 할 때는 그 저기 뭐야 이 수건도 못 쓰게 하잖아요. 네, 그 예쁘게 그렇죠. 한다고 네, 네. 리봉을 커다란 거 뭐 우리 머리만한 거 달고 그 분위기를 낸다고 그렇게 막 입김이 확 불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릴 때 그 선거운동 했던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나네요. 야,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북한에서는 그거를 약간 일명 가창대라고 그러죠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예, 그 가창대 활동. 예, 예. 노래 가짜를 써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선거 활동을 애들을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 조선 소년단 조직이라는 거를 뭐 동원을 시켜서 그 초등학교 애들을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참고로 북한의 선거법에 따르면 북한의 그 선거 후보자는 이 후보자는 일단은 한 명만 낼 수 있게 됐고요. 그러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선거법에 나와 있어요. 아, 한 명만 딱 그 뽑을 수 있고 그래도 법이 있긴 있네. 네, 선거법이 있어요. 그래도 그렇구나. 명색이 그 뭐 나라의 구색을 갖춘 거라서 법을 보게 세상에. 되면 딱 한 명만 이렇게 선거 입 후보자를 낼 수 있고 그 입 후보자는 그 명색이 그냥 이렇게 초급 단체, 그러니까 가장 말단 단체부터 이렇게 그 선거에 이렇게 해서 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선거 이 후보자로 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어릴 때도 보면 뭐 이 사람을 또 그 이 후보자로 또는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 이 사람을 이 후보자로 그 하는데 찬성하는 동무들은 손을 들어 드세요. 표시하세요. 이러죠. 그러니까 이건 비밀 투표가 아닌 거죠. 그래, 공개 맞아요. 투표죠. 그러니까 손을 들어 표시하시오.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싫어요. 손을 안 들어요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그럼 계속 또 비판 무대 나가야 되죠. 비판 무대 정도가 아니라 네. 정치범 수용소를 가거든요. 비판서를 또 네. 써야 되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그냥 뭐 절차적 정당성을 나름 갖추기 위한 어떤 꼼수에 불과한 거고요. 그렇게 되고 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. 아. 근데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데 그 입 후보자를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. 그게 무슨 선거법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구나.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유세 자체가
선거 유세가 아니라 그냥 그 후보자를 뭐 속된 말로 막 약간 독려하고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그런 그거지. 도구를 맞아. 법적으로 맞아. 고착을 한 것이 북한 선거법입니다. 맞아요. 참 그런 선거법에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 동원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네요. 참 근데 지금은 좀 반항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. 저희 시아버지가 학교 선생을 그냥 총각 때부터 쭉 했어요. 네네. 저 북한의 시아버님이. 네. 근데 그 선거장 관리를 경비를 맡으신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들어오셔가지고 네. 완전 막 큰 비밀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선거장에 니은 받침을 없애버린 거예요. 서거장. 선거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서거는 죽는다는 얘긴데요. 그렇죠.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몰래 들어왔는지 그 선거장에 있는 그 초상화 있잖아요. 네네. 김일성과 김정일 네. 초상화를 깨버린 거예요. 근데 깨버려서 바깥에 갖다 버린 게 아니라 네. 그 자리에서 발로 밟아서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. 그냥 퍼포먼스로 한 이렇게 거네요. 한 거죠. 네. 예. 근데 막 대단한 일이잖아요. 그게. 엄청난 일이죠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엄청난 일이죠. 그 학교가 선거장이었는데 학교가 완전 비상이 걸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래 시아버지가 보통 한 12시면 들어오시던 게 밤에 그날은 새벽 5시 돼서 들어오셨더라고요. 밤새 그 단련을 받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제 범죄자가 돼버린 네. 거예요. 막 지목돼가지고. 네. 그래서 네. 한 명 한 명 따져가면서 막 하는데 시아버지가 막 자체해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구나 이 선거라는 개념에 대해서. 당연하죠. 그러니까 그런 네.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반항하고 있구나 이걸 예,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냥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희 정말 큰 소망은 그런 작은 불씨들이 언젠가에 모여가지고 불길이 돼서 어떤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을 뒤집어 엎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리고 그 북한의 초등학교에 그 보게 되면 뭐 전편에 말씀드렸지만 조선소년단 입단을 일단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집체 행동을 유도를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학교를 갈 때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게요. 학교도 지금 생각해보면 네.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네. 굳이 또 구역마다 이렇게 또 모이는 거예요. 모여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네. 박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군대네요, 거의. 군대죠. 애들이. 예, 애들인데. 군대죠. 예. 네. 그래가지고 등교를 하는데 등교를 해가지고 바로 또 그 정문을 통과하지 못해요. 네, 그럼 어떻게? 단위원 아이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. 걔네는 교찰대 완장이라고 또 완장까지 옆에다 차에 빨간 거 차고 걔네가 서가지고 일일이 또 애들이다 보니까 막 넥타이도 못 메고 온 애들, 시장도 못 달고 온 애들, 그다음 뭐 교복 이게 정리가 좀 단정치 못한 애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또 이름 또 체크를 해가지고 다 적어요. 너는 뭐 넥타이를 제대로 안 매왔니? 너는 뭐 시장을 안 달고 왔니? 하면서 그리고 뭐 교복 주름을 보고 손톱 깎은 정형을 보고. 와, 이건 뭐 거의 무슨 뭐 깜방에서 뭐 재수들을 다루는 그런 수준이에요, 그죠? 근데 그걸 네.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. 그때는. 그러니까 북한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소년단 휘장이라는 건 이렇게 그 김일성 배지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지라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뭐 약간 소년단원이라는 햇불 모양에 있는 소년단이라고 쓴 그 배지를 항상 준비라고. 네, 적었죠. 항상 네. 예, 황상 준비라고 쓴 그 배지를 다는 거죠. 예. 참 너무 그래가지고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그 이제 또 그 소년단 모임 때는 그걸 또 제출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소년단 지도부는 또 선생님이잖아요. 네. 선생님이 또 그 아이들을 불러 드리는 거예요. 드려가지고 또 혼살 내요. 혼살 내고 그다음에 그 한 반에서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많이 나온 반 선생님은 선생님이 또 요거도 먹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은 요거도 먹고 와서 학생들 앞에 와서 또 난리를 지기는 거죠. 네. 그렇게 그 질서를 잡는다고 그 난리를 피웠던 것 같아요. 와, 이게 참 마치도 이게 저도 군복무를 한 10년 정도 했지만 딱 군대의 어떤 군 문화가 일반 북한의 소학교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걸 막 네네.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내리기압을 넣는다. 그래 그러죠. 어려서부터 네. 그렇게 예, 막 네. 딱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안타깝게 생긴 어떤 문화가 북한에 자리 잡은 게 있는데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집단이 있어요. 뭐 10명 정도 되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 오늘부터 네가 반장을 해라. 오늘부터 네가 뭔가 여기에 책임자를 해라 하면
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이 오늘 딱 임명을 해주면 갑자기 독재자로 변해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 어제까지 그렇게 착하던 애가 오늘 막 기합을 주고 막 자기야 똑같은 뭐 학생 그것이 뭐 자기보다 심지어 나이가 위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그 체벌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맞아요.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. 잔인한 국가죠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국가라고 보지는 않거든요. 그 약간 그래 이단, 우리가 이단 지나온 국가라고 보거든요. 여기까지 네. 오고 보니까 음. 이렇게 질서 같은 게 너무 없고 전혀 네. 없고 그리고 뭐 인권이란 게 전혀 보장이 안 되고 그렇죠. 네. 그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음. 그 인권이란 말 자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고 예.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. 아, 또 어느덧 이렇게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. 아, 뭐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뭐 초등학교 얘기만 하자고 해도 뭐 끝장이 없는 것 같네요. 그렇죠, 맞아요. 예. 아, 참 이렇게 북한의 초등학교 얘기를 김예령 씨와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, 정말로 북한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. 정말 북한에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그 북한 초등학교 학생들 북한에서는 소학교라고 하죠. 뭐 중학교, 대학교, 뭐 군대는 말할 것 없이 그렇게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내가 그 압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합당한지 정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언제든지 내 스스로의 권리는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북한 정권을 움직이는 커다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신가요? 그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네. 행복한 나라 그리고 아이들이 희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말씀도 너무 멋지시네요. 네. 그 희망도 없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자체도 모르고 살고 있는 아이고 우리 고향 분들 네. 참 가슴 아픕니다. 함께 이렇게 좋은 날이 언젠가 오겠죠. 네, 그래서 모두 건강하시고 그 악착같이 살아남으셔가지고 네 언젠가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. 아유 네.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아닙니다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